부동산을 폭등시켜 중산층을 무너뜨렸습니다. 코로나 때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은 어떻습니까? JTBC가 선동하던 태블릿 PC 시간이 지나니 조작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언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국민이 눈과 귀를 막아서 죄 없는 대통령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아무도 거짓 선동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론 믿으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인 줄 알았습니다. 민주당은 말로만 정의를 외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보를 보면 내로남불, 권력을 남용하고 서민을 때려잡고 자유를 억압하는,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을 했다던 386 세대, 지금이 민주당 주축이 된 586, 똥86에게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현대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단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에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당장 굶어 죽기 직전인데 민주화가 되시었겠습니까? 배고프고 조가집 살고 비 오면 온 동네 진흙탕이 되는 곳에 살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가난한 후진국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든 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걱정됩니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심각합니다. 현대사만 6학년에 따로 빼서 가르칩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을 악마라고 가르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디서 배울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교사를 그만두고 강연가, 인스타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정치 뉴스에 관심 끄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계엄령이 터지고서야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알고 경악했습니다. 저는 12월 첫째 주부터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갔지만 대외적으로는 침묵했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언팔할까봐 몸을 사렸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목소리 내는 인플루언서를 보고 반성했습니다. 그깟 팔로워 숫자 무덤에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 목숨 걸고 싸우는데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 앞에서 저는 기겁했습니다. 목소리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홍콩 되기 직전이다. 대통령 탄핵되면 나라 망한다. 12월에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저는 욕을 먹으면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홍콩에서 자유가 사라지는지 모른다. 둘째, 제 이야기는 모두 팩트인데 좌파는 듣지도 않고 언팔한다.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80%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지율을 뚫으려면 4050 공산 좌파까지 자유 우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4050 인구가 2030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 4050이 6070이 되면 나이가 들어서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4050 맘카페 좌파는 그 자녀들까지 좌파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해 주십시오. 공산 좌파는 탄핵 반대하는 이유를 눈막기막하고 아예 듣질 않습니다. 빨간 약을 쳐다보면 대통령을 지지할 텐데 빨간 약을 안 봅니다. 제가 좌파를 전향시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좌파의 눈과 귀를 열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절대선이라는 착각부터 깨줘야 합니다. 좌파가 모르는 것부터 알려주십시오. 온 국민을 분노하고 슬프게 했던 정의리 사건! 문재인은 입양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거나 교환하라고 했습니다. 좌파는 뉴스 공장만 보니까 이것도 모릅니다. 미군 철수를 주장합니다.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군이 철수하자 6.25가 터졌습니다. 베트남도 똑같습니다. 좌파는 21세기에 간첩이 어딨냐고 합니다. 간첩이 20세기까지 활동하다가 2000년에 전부 철수했겠습니까?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 간첩인 것이 법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좌파는 우리 세금을 시민단체에 뿌립니다. 박원순이 갖다 바친 서울시민 세금이 11조입니다. 시민단체가 초등